2022년 음력으로 5월 열 나흘 아닌가 싶네요. 5월 열 나흘. 오늘이 11일인가요? 날짜 월요일입니다. 아니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알았어, 내가 할게. 여기 참가. 여기 참가. 여기 참가. 자. 아침에 일어나서 한 30분간 휠체어 산책하고 왔어요. 그리고 물로 제가 뒤에서 어머니를 잡고 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양치질하고. 그리고 이렇게 정한서 떠놓고 조상님께 비는 겁니다. 이것이 제 영혼이 하루 일과예요. 지금 7시 반에 일어났는데, 아니 6시 반에 일어났는데 지금 7시 48분이네요. 아마 저는 이제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어머니께서는 이제 좀 있으면 예불을 드릴 거예요. 이게 지금 가족 요양 3년차 아침 행사입니다. 저렇게 손발을 움직이세요. 손도 움직이고 목도 움직이고 허리도 저렇게 지탱을 하고 발도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일어서지를 못하죠. 일어서지를 못하니까 대소변 처리를 못합니다. 제가 이 간이기동기술구로 어머님이 양팔로 지택을 하시면 제가 뒤에서 어머니 엉덩이 밑부분을 잡고 이렇게 우리 집에 있는 화장실로 와서 이렇게 어머님께서 또 여기를 잡으시면 또 제가 뒤에서 몸을 부축해 가지고 저기에 앉혀서 대소변을 보십니다. 제가 어머니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면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상 안전사고도 몇 번 났으나 제가 바로 어머님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낙상 사고는 딱 한 번 있었네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하중을 제가 잡은 상태에서 머리를 땅에 찧었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어머님께서는 현재 37kg, 저는 75kg이기 때문에 어머님을 제가 한 손으로 들 수는 있어요. 한 손으로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동 과정에서 대단히 위험한 난코스입니다만은 이동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안전사고는 제가 정신이 해이하지 않는 한 아마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사고는 저렇게 의자에 혼자 앉아 있을 때, 혼자 앉아 계실 때 보이는 의욕이 넘쳐 가지고 혼자 이렇게 일어서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일어서면서 바로 자빠지는 거죠. 그런 사고는 몇 번 있어 가지고 119 신세를 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제가 오른쪽으로 자빠지더라도 왼쪽으로 자빠지더라도 어머님께서 이렇게 파지할 수 있도록
의자를 이렇게 놔뒀잖아요. 그리고 앞에는 방석을 놔뒀습니다. 그래서 자빠지시더라도 손을 잡아요. 위치 에너지가 거의 3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절감된 상태에서 낙상하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골다공증 환자라 하더라도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더더군다나 제가 대형 사고 나가지고 응급실에 있을 때 제가 물어봤죠. 어머님 거기서 떨어지면 큰 사고가 났을 건데 왜 머리가 안 깨졌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떻게 답변하시는 거니? 어떻게 답변하시는 거 하니, 내가 넘어지면 어떤 각도로 넘어져야만이 내가 피해가 최소화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극도 치매 환자, 우울증 환자이기 때문에 그 말을 곧대로 믿기는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3년 전에 병원에서 더 이상 차도가 없어서 퇴원하십시오, 저희 병원에서는 할 일이 다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거짐, 그 식물인간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 정도 상황에서 병원에서 병을 간호하는 가족들에게 그런 말을 할 때 정말 앞이 캄캄했죠. 이런 촛불 하나를 찾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저는 병원의 조치에 대해서 정말로 서운하지만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고 집으로 모셔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 이후 15일 동안 저는 뭘 했는 거니? 경광급식을 거부했어요. 사실상 경광급식 상태에서 제가 어머님을 집에서 모신다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 싶어서 제가 그 15일 동안을 꿀물을 들었죠. 꿀물을 드리고 미음을 들었어요. 경광급식하고 입으로 드시는 것하고 병행을 한 거죠. 다행히 혀 근육하고 식도 근육이 그때는 좀 살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음을 드시게 하는데 성공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병원에서 퇴원 직전에 코에 관을 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퇴원하더라도 경광급식 하기 위해서 정식품하고 제일제당하고 여러가지 가격 협상까지 한 상태에서 사실 퇴원을 했는데, 퇴원 직전에 신기하게 어머님께서 입으로 식사를 하시기에 미금이라도 드리자 하고 제가 관을 빼버렸죠. 그것이 결정적인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식불명 상태에서 한 달 동안 있다가 깨어나시고 지속적으로 몸을 주물러주고 관절 운동하고 휠체어 운동시키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경광급식을 중단하고 입으로 식사를 하게 됐다는 그것은 굉장한 희망이었죠.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더 이상의 저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보내지 않기로 작정을 했죠. 거기 와서 몸이 더욱더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집으로 와서 지속적으로
주물러 드렸어요. 주물러 드리고 틈나는 대로 휠체어 산책하고, 또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유튜브가 있죠. 하나는 불경을 듣는 것, 또 하나는 육상 경기를 관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3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요양하는 저 개인의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형제 간의 갈등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까지 갔어요. 또 아울러서 제가 사회활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제 마누라와 제 가족과의 관계도 엄청나게 위험 수위까지 갔죠. 그러나 어머님을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시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대원칙 하에서는 모든 것이 다 포기가 됐습니다.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가 달성되기 전에는 모든 저의 감정을 뒤로 미뤄 놨습니다. 이 기간이 저는 한 10년 잡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 식물 인간은 아니지만은 목도 못 이기고 거짓 누워서 대서본을 처리하는 그런 단계에서 퇴원을 했거든요. 그 상태에서 제가 저의 생업을 포기하고 10년 동안 어머님과 제가 동고동락하겠다. 내가 어머님을 살릴 수 있고 더 호전되게 할 수 있고 남은 10년 동안 그동안 모든 효도를 다해야만이 나의 부모님에 대한 죄값이 치러지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어찌 보면 상당한 엉뚱한 생각이죠. 그 상태에서 10년을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엉뚱한 생각입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퇴원하시라고 그렇게까지 말한 상태에서 제가 10년을 예상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행동 준칙을 마련하고 그 준칙에 의해서 모든 나의 삶을 바뀌고 어머님의 식사관리, 운동관리, 수분관리, 거기에 따르는 나의 감정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요즘 말하는 또라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 거니? 바로 어머님의 한과 울분이죠.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한 제 죄에 대한 그런 저에 대한 엄청난 불만이죠. 그런 에너지가 쌓여가지고 어머님과 저는 한 호흡이 되어서 지금 3년째 가정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손발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움직였고 몸무게도 퇴원 당시 35kg였는데 지금은 37kg입니다. 3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아마 육체 근력은 좀 좋아지고 몸무게는 좀 좋아졌는데 치매 등 우울증 이런 정신적인 부분은 호전된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정신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지금 저도 못 알아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100세가 가까운 이런 노인이 다 정신적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스스로는 상당히 부정적이지만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좀 당돌한 것 같지만
0.00001%라도 개선된 점이 보이면 상당히 좀 재밌더라고요, 그게. 이 재미가 어디서 찾는가, 희망을 어디서 찾는가, 감사함을 어디서 찾는가, 이것도 상당히 주관적이겠지만은 적어도 이 좁은 공간에서 어머님과 나하고 모든 교감은 상당히 지금 원활해지고 진전이 있습니다. 남이 볼 때는, 그리고 저를 객관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답답하고 정말 아주 뭐 인생의 삶이 아닌 삶을 살고 있겠지만은 이 좁은 한 6평 된 이 공간 안을 확대해서 보자면 굉장히 저는 지금 행복하고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지금 2022년 양력으로 6월 어느 한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향후 한 7년을 제가 이렇게 버틸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머님을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개선된 상태로 변화시킬 자신이 있다고 할까요? 그런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 자신에 걸맞는 모든 것이 짜여집니다. 예를 들자면 아침에 기상 시각, 기상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세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휠체어 산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식단은 어떻게 짤 것이며 식사는 어떻게 드리고 식사와 식사하는 도중에 사이의 간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머님께서 설사를 하면 어떻게 하시고 우울증에 지금처럼 굉장히 물고 계시죠. 이러면 어떻게 할 것이고, 나는 어떻게 해서 아프지 않아야 내가 어머님을 간호할 수 있을 것인가, 나의 건강관리죠. 어머님께서 안 주무시고 헛소리를 24시간 내내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머님께서 식사를 안 하시고 세끼 굶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설사를 하면 어떻게 하고 발열이 되면 어떻게 하고 물을 안 드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도 노하우가 생기겠지만은 그 이전에 10년이란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 하에 세부 개혁이 다 나옵니다. 아울러서 이게 사람은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 상처를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엄청난 마인드 컨트롤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제가 여기서 육체적으로 무너진다거나 정신적으로 무너진다면 어머님은 희망이 없습니다. 저희가 칠남매지만은 차 띠고 퍼 띠고 다 떼면 저 혼자 남아요. 이 절이 지금 어머님을 지키고 있는데 저라도 무너지면은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제 스스로가 절제와 검소, 근신해야 되겠고, 육체적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형제 자매와 부부간, 그리고 자식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혹은 친구와의 갈등, 혹은 내 기존 사업 간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엄청 힘들었어요. 사실상 가족 요양은 제가 해보니까 환자로 인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양하는 자식들 환경으로 인해서 끝나는 경우가 더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체의 저의 마음속의 갈등을 다 접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되더라 쓰는 순간에 또 갈등이 생기고 또 내 속을 뒤집는 형제 자매가 있고 내 마누라가 있고 내 자식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바로 다시 대원칙에 돌아가서 나는 어머님을 10년 동안 간호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감정은 어머님 사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형제 자매에게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 이 집에 와서 어떤 행동을 하고 가든, 우리 마누라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 지금 마누라가 지금 별거 중입니다만은 한 번씩 와서 김치를 담아줘요. 와서 우리 마누라가 한다고 합니다만은 또 그 언중유골이란 말이 있죠. 또 한마디씩 하고 가면 제 속을 긁어요. 그렇지만은 모든 죄는 저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마누라에게 저는 오히려 미안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하죠. 우리 자식들을 어머님이 키우셨어요. 그러나 그 자식들은 지금 코로나를 핑계로 오지도 않아요. 그런 자식들을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내가 지금은 오지 말라고 합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내가 스스로 자식들에게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일체의 감정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제가 어떤 감정이 개입되면 그것마저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제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면 제 스스로가 그 무게를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이라고 있다면 그들을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감정만 있어야지, 다른 감정이 있다면 제가 지탱할 수가 없죠. 설령 지탱한다 하더라도 머리에 잡념이 생기면 지금 어머니 상태로서는 안전사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정신이 맑아야 가족요양을 하죠. 일단 말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오늘 2022년 6월 한 점을 지나면서 제가 처음의 마음을, 초심을 다시 정리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지금 좀 가십거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가족요양 하시는 분들, 가족요양 하시면서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감정 통제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 하자면 자기 자신을 통제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네요. 이렇게 말한 제 자신도 순간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단언컨대 저는 무너지더라도 바로 오뚜기처럼 다시 원시됩니다. 제가 제 자신을 화내고 어머님한테 화내고 자식이나 마누라나 제 형제 자매한테 순간 화를 낼지언정 전 바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그 어떤 부분도 어머님한테 어머님을 간호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저를 통제를 합니다. 가족요양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저의 언행이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네요.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두에게 이 촛불의 희망을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